옛날 옛적 지금의 성남 지역에는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숲의 중심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생명의 나무라 부르며 신성시했다. 나무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와 굵직한 줄기로 사람들을 압도하며 그 푸른 잎사귀는 사시사철 변하지 않고 무성하게 자리 잡았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에는 나무 정령이라 불리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깃들어 있어 숲과 마을의 안녕을 수호한다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나무 정령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으로 매년 정해진 날에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올렸다. 이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다채로운 음식과 향긋한 술을 마련하고 나무 정령에게 감사를 전하며 풍년과 평안을 기원했다. 마을에는 정령의 이야기를 아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언젠가 나무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 옛적 성남 지역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면 모든 식물이 말라가고 사람들도 고통에 빠졌었다. 이때 나무 정령은 하늘 높이 솟은 가지를 움직여 하늘에 뿌리 깊은 구름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쏟아진 담비는 마을 사람들을 기쁨에 차게 했다.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에 재앙이 찾아올 때마다 나무는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나무의 잎사귀가 갑자기 전부 붉은색으로 변한다거나 그 주변에 벼랑간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등의 일이었다. 그럴 때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그 징조를 해석하고 나무 정령에게 상신하여 재앙을 피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나무와 나무 정령의 이야기는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었다. 도시는 급격히 현대화되어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깔렸지만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 나무는 보호받으며 여전히 서있다. 도시의 중심에서 격동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옛 전통을 잊지 않고 매년 한 번씩 그 자리에 모여 나무 정령에 대한敬意를 표한다. 전설은 계속된다. 나무 정령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신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믿음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 장소가 그저 나무 한 그루로만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삶이 교차하며 역사가 만들어지는 원초적인 장으로 생각한다. 전통과 역사가 어우러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곳 성남의 나무 정령 전설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전주의 강천마을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던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부귀를 짜보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곳 강천에는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연못 근처로는 결코 밤에 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유령 여인이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이 유령 여인은 하얀 옷의 선녀라는 별칭으로 불리었는데 그녀의 전설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 번은 이 마을에 아름답고도 선한 심성을 갖춘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강물처럼 맑은 눈과 흑단처럼 긴 머리를 지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선함은 마을 원님의 아들에게도 눈에 띄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닫고 말았다. 원님의 아들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으나 여인은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차분히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거절당한 원님의 아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그녀에게 복수를 결심했다. 어느 음산한 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인을 그 연못가로 불러내어 그곳에서 몰래 밀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로 그 연못가는 사람들이 피해가는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다. 여인의 죽음을 목격한 몇몇 마을 사람들은 바람 한 자락 한 자락이 그침을 모르고 연못 주위를 뒤돌고 있다는 것과 마치 여인이 자신들의 곁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강천 마을 역시 전설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연못의 존재와 그의 얽힌 이야기를 결코 잊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제사장이 도착하였다. 그는 젊고 고뇌가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사명을 다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믿음을 가진 이었다. 제사장은 마을의 어르신들로부터 연못의 전설을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전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렀다. 제사장은 그 유령 여인의 억울한 혼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치르고자 하였다. 그는 먼저 여인의 묘지를 찾아가 묘비를 세워주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녀의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의 진실한 의지와 노력에 마을 사람들은 동참했고 그날 밤 연못가에서는 밝은 달빛 아래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 듯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그 후로 강천 마을에서는 유령 여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그 연못 근처로도 자주 가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경고를 담은 전설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슬픔과 이해의 이야기가 되어 전주의 민속신앙으로서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고흥이한 시골 마을에는 수려한 산들을 배경으로 자리한 작은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곳이었다. 많은 전설이 이 호수 주위에서 전해 내려왔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물의 여신과 사슴에 관한 것이다. 고흥의 마을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 이 호수를 신성시하며 물의 여신인 수화를 숭배했다. 수화는 고요한 호수 마음속 깊은 곳에 깃들어 있었고 매년 봄마다 호수 근처의 숲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시기에 비가 적당히 내려 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 여신의 은총이라고 믿으며 다가오는 봄마다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봄이 왔건만 호수에는 물의 여신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게다가 호수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던 사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신의 노여움을 샀다는 생각에 두려워했고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이때 마을에는 지혜롭기로 소문이 난 노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송백이었다. 송백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고 그는 여신이 사라진 원인을 찾기 위해 사흘 밤낮을 호수 가장자리로 돌아다니며 기도를 올렸다. 해가 떠오르던 넷째 날 아침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수아 여신은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생명들이 오염된 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사슴과 나의 정령들은 깨끗한 물을 찾아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음을 다해 호수와 자연을 보살펴야 할 것이다. 송백은 즉시 마을로 돌아와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인 가뭄과 불확실한 작물 수확은 모두를 수아 여신의 말씀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수의 물을 정화하고 숲과 자연을 보살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은 점차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호수에는 다시금 여신의 존재가 느껴졌다. 사슴들도 하나둘씩 돌아와 푸른 숲을 다시금 누비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기뻐했으며 매년 봄마다 더욱 성대히 수아를 기리는 제사를 올렸다. 이후로 고흥의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살게 되었다. 마을은 풍요 속에서 번영을 누렸고 수아 여신과 사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고흥의 신성한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김천의 깊은 숲속은 신비로운 민속 신앙의 중심지였다. 사람들은 이곳을 정령의 숲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숲속 어딘가에 살아 숨쉬는 5 정령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령들은 태양, 바람, 물, 불, 그리고 대지를 다스리는 존재로 세상의 조화를 유지하고 인간에게 축복을 내리는 힘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김천의 어느 마을에는 만수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농사꾼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봄날 만수는 길을 잃고 우연히 그 신비로운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숲은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가 걷기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은 그의 등을 밀어주며 깊은 숲속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숲속을 걷던 만수가 어느 초원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곳 중앙에는 커다란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고 바위 둘레에는 끊임없이 맴도는 무지개가 활짝 피어 있었다. 무지개는 마치 신비한 힘을 뿜어내며 눈길을 끌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5 정령의 형상이 드러났다. 각 정령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나타내는 특이한 상징물을 들고 있었는데 태양 정령은 빛나는 호박의 구슬을, 바람 정령은 부드럽게 휘감기는 흰 천을, 물의 정령은 맑은 샘물을 담은 그릇을, 불의 정령은 작고 영롱한 석탄 조각을, 대지의 정령은 후드덕거리는 열매 한 덩이를 들고 있었다. 정령들은 만수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 위로 손을 뻗어 각각의 아이템을 부여하고는 그에게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5가지 새로운 삶의 조화를 찾으라는 기물을 주었다. 이 임무는 경솔이스러워 자신의 행복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변화를 만들라는 다짐을 포함하고 있었다. 만수는 정령들의 뜻을 헤아리며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어 모두가 함께 가꾸는 공동의 밭을 만들었고 마을의 물 관리를 개선하여 모두가 보다 깨끗한 물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활기를 잃은 마을 광장에서는 축제를 열어 불꽃놀이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만수는 그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김천의 그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지만 만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이 그 숲을 찾아오곤 했다. 소문에 따르면 정령들은 여전히 숲을 돌보고 있으며 그들의 축복은 김천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한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전해지고 있다.